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4세 김영자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쉬고 있지만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지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종일 손님을 맞이하고 손이 쉬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 얼굴을 보면서 늘 힘을 얻었어요. 제 남편 이철수는 일찍부터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자리를 잡고 결국 건물도 5채나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덕분에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성실히 살아왔고 자랑스러운 아들 영호도 그 속에서 잘 자라줬습니다. 아들 영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봐도 부족함 없이 참 멋지게 자란 아이입니다. 좋은 학벌과 외모는 물론 착한 성격 덕분에 주위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유독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서 연애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도 반갑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예비 며느리인 은희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고 첫인상부터 상냥하고 청순한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작은 체구의 예쁜 얼굴이었고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 따뜻해 보였죠. 그런 은희와 아들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잘 어울려 보였고 속으로는 아들을 이렇게 좋은 사람과 맺어주시는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예비 며느리 은희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마침 고등학교 동창인 김영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지요.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군요. 어머, 영자야, 저 사람은 누구야? 하고 다급히 묻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아들 여자친구라고 설명했지요. 친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더 하얗게 질리더니 집에 가서 전화할게. 라고 하며 자리를 서둘러 떴습니다. 저로서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때는 그저 친구가 좀 놀랐나 보다 했습니다. 식사 후 아들과 은희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남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렇게 그날은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득 친구 김영미가 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리도 놀란 듯 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지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영미는 한숨을 쉬며 제게 말하더군요. 영자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미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미의 말에 따르면 은희가 13년 전 영미의 딸을 학교 폭력으로 괴롭혔던 아이 중 한 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희가 그 주도자였다고 하더군요. 믿기지 않을 거야, 영자야. 저렇게 청순하게 보이는 얼굴을 한 애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하지만 그때 내 딸을 힘들게 했던 애가 맞아. 그 얼굴, 난 절대 잊지 못해. 친구의 말이 귀에 꽂히며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미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딸은 그 일 이후로 너무 힘들어했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으며 겨우 버티고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이랑 그 애가 결혼을 한다니. 제발 결혼 다시 생각해봐줘.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은희의 부모님 또한 사기 전과가 있으며 학교 폭력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영미의 딸은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고 영미의 말은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몇 번이고 정말 그 아이가 맞느냐며 다시 확인했지만 친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영자야, 난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어.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편과 나눠야 할지,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남편과 함께 상견례 자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은희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제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은희 부모님은 다소 과하게 차려입고 나오셔서 한눈에 봐도 우리 집 사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게 아닌가 싶더군요. 태도나 행동은 예의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묘하게 거칠에만 챙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은희의 아버지가 자연스레 투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희 재산 상태를 은근히 떠보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희 부모님은 또 남편이 자산 규모에 대해 질문을 은근히 던지며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려 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짧게 대답만 하며 대화를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속으로 과연 이 결혼이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돌아와 은희의 천사 같은 얼굴을 떠올리면 그래, 어쩌면 은희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을 거야. 친구 영미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이 결혼을 두고 계속해서 엇갈리는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은희와 백화점에서 예물을 보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해 남편 넥타이도 살 겸 먼저 1층으로 갔는데 그때 멀리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한 여자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있더군요. 참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다 있구나 하며 돌아서려는 찰나 눈에 익은 긴 생머리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우리 예비 며느리인 은희였던 겁니다. 은희는 매장 직원에게 억지로 환불을 요구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었고 얼굴은 상기된 채 거의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상냥하고 청순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은희의 모습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그 상황을 몰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봤나 싶은 마음과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 잠시 화장실로 가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약속 장소에서 마주한 은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고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라고 하며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무 일도 모르는 척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를 대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제 표정을 숨기며 예물을 보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물을 고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에 봤던 은희의 거친 모습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희는 계속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저것 물어왔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던 은희가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세요? 라고 묻길래 어제 잠을 못 자서 피곤한 탓이라고 둘러대며 약속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은희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영미가 한 말, 상견례 때 은희 부모님이 보여준 태도, 그리고 방금 목격한 백화점에서의 충격적인 장면까지 모두 겹쳐지면서 마음이 극도로 무거워졌습니다. 그 얼굴, 그 표정,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영우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제 생각을 털어놓아야 하는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하자 남편도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생각하더니 사람을 써서 좀 알아볼게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다소 안심이 되면서도 과연 이 결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사람을 써서 은희와 은희 부모님의 과거를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사실은 은희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이 조사가 잘못된 오해로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영호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니 은희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알아낸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는 중고등학교 시절 교내 폭력 사건의 주도자로 손꼽힐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그 사건 때문에 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친구 영미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게 하나하나 드러났죠. 게다가 은희의 부모님은 피해자 부모들에게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압박과 위협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우리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은희와의 결혼을 더 서두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식장 예약도 해야 하고 예식 준비도 미리 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던 차에 저는 다시 은희와 마주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동안 쌓였던 의구심과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확인하고자 은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희가 집에 도착하자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은희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상냥한 얼굴로 저를 대하면서 자신의 결혼관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말들이 조금은 거짓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은희가 집을 나서던 순간 저는 갑작스럽게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은희야, 혹시 어릴 적에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던 적은 없었니? 제가 던진 이 질문에 은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그 대답이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희와의 만남 이후 저의 의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어느새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결심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다시 상의한 후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호야, 우리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좀 있어. 아들은 순간 놀란 얼굴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안과 친구 영미의 이야기를 비롯해 백화점에서 목격했던 은희의 행동까지 하나하나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저희 말을 믿지 못하는 듯이 처음에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은희가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께서 찾으신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라며 억울해했고 몇 번이고 제 말을 반박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들에게 은희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친구 영미의 증언까지 보여주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점점 굳어가며 저희 말을 듣더니 그제서야 말을 잇지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방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아들은 은희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결국 은희와 만나 모든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말없이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은희의 가식적인 모습에 점점 회의감을 느끼며 더 이상은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레 저와 남편에게 찾아와 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은희 부모님이 좋은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데 당장 필요한 자금이 묶여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은희 부모님이 저한테까지 투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결혼 전에 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희도 다시 한번 은희 가족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막기 위해 사람을 써서 더욱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알아본 결과는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은희가 영호와 만나지 않는 날에는 늦게까지 클럽에서 남자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남편이 보여준 사진 속 은희는 상냥하고 청순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동안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숨기며 속여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나서 크게 상심했지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은희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다 보이네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도 한편으로는 아들을 위해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이 겪은 배신감에 대한 안타까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은희에게 파혼을 알렸을 때 은희는 처음에는 모든 게 오해라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영호 씨, 제가 왜 이런 억울한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라며 울먹였지만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주자 그제야 은희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다 과거의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변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은희는 기회를 달라며 아들에게 매달렸지만 아들은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영호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은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희가 술에 취한 채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날 버리다니 도대체 내가 뭔데? 라고 외치며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은희는 그제야 허둥대며 도망쳤지만 이 모든 일이 저와 아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 저는 은희가 근무하던 유치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생각을 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치원 측은 상황을 조사한 후 은희를 바로 해고 조치했고 저는 그나마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은희 아버지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은희 아버지가 주가 조작으로 구속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후 한동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마음을 추스르며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그동안의 사건을 뒤로하고 앞으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은희와의 파혼을 결정하고 그 모든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온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아들에게도 우리 부부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아들의 얼굴에서 다시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볼 수 있게 되어 저와 남편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저와 남편은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저 겉모습이나 사회적 조건에 이끌려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인성과 진심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지요. 아들에게도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들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모인 저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말에 저와 남편도 괜스레 울컥했죠. 그동안 참 많은 고생을 하며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큰 위기를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니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희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난 후 저희는 그들의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의 아버지가 주가 조작으로 구속되면서 그 가족이 겪는 아픔이 컸겠지만 이는 결국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실체를 일찍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도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번 이야기가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삶에서 누구나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자신의 결정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야 할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결혼처럼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맺는 일에는 상대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희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더 행복하고 단단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모두가 가정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